김건희 여사가 2022년 보궐선거 그리고 24년 올해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지금 쑤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권의 아주 주요 인사입니다. 같이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참 비유를 하더군요. 마녀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관객은 흥분하죠. 이게 문명국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입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김영선을 공천한 것이 윤 대통령이었을까요? 김건희 여사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대표 이준석이었어요.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올해 4월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일십했던 한동훈이었어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마녀 사냥만이 정권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탄핵 세력들에 의한 정치 공작, 정치 기획이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 주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제가 문화일보 지면에 다루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를 함께 간간히 곁들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6월달에 치러졌죠. 그리고 24년 올해 4월 22대 총선 두 차례 시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듯이 지금 쑤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이제 탄핵 추진 세력이 기승전 김건희 논리로 협작한 정치 공작, 그리고 김건희 마녀 사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2년 전인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인데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졌던 선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총선, 22대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 두 번 선거 때 모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의 이제 5선 의원 출신입니다. 비례대표로 2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산, 경기도 고향 쪽에서 또 2번 지역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2년 문제 이번 다루게 된 22년도 6월 보궐선거에서 창원 쪽에서 보궐선거 공천이 돼가지고 거기서 당선해서 5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근데 이 창원 공천에 김 여사를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 22대 총선에 앞서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공천을 또 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두 개의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것을 만약에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건 국정농단이고 범죄 행위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이게 직접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첫 번째 22년 6월 보선 같은 경우에 이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조금 수상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김영선 의원 공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뭐냐면 녹취록이 이게 자기 지인과 전화를 했던 녹취록인데, 거기서 말이야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김영선 공천이 됐어, 확정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인데, 이게 말하자면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 내용을 푼 게 아니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자기 측근한테 얘기한 것을 깐 녹취록이에요.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은 아닌 거죠. 명태균의 주장인 거죠. 명태균이 뭐 허언증 환자인지 아니 명태균이 무슨 뭐 허장성세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전화를 녹취를 해서 녹음을 공개한다고 할 경우에 대부분인 경우는 뭡니까? 광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뭐 좀 속된 얘기지만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김영선 공천 보궐선거 공천 내가 확정해줬어, 내가 도와준 거야,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달 그때 이제 김영선을 도와달라 이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때는 명태균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텔레그램의 내용이 자기가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내가 손쓸 일이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지역구를 옮겨서 공천을 해도 이 공천 과정에서 말하자면 경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선이 이걸 갖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 증거로 경남 칠불사로 달려가서 여기서 이준석 부르고 또 천하람 부르고 또 명태균 부르고 해가지고 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갖고 있는데 이거 공천 개입을 폭로할 테니까 폭로의 대가로 나를 이준석 너의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만들어줘. 그거 안 되면 3번이라도 해줘.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잖아요. 자기는 뭐 마치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천 개입이 정말 뭐 확증된 물증이 있나 보다 신이 나서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캡처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공천을 하더라도 저기 경선을 해야지 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조언. 그러니까 나는 안 되라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거부한 거죠 사실상. 이러면 보니까 힘이 팍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건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안 되겠어 거래 끝 흥정 끝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건들의 진상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까지도 못하는 겁니다. 김영선이가 됐든 명태균이가 됐든 또는 이준수이가 됐건 뭐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 캡처본을 까지도 못해요. 까면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캡처본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이외에도 뭐가 잔뜩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민의 정치 카페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없는 여사 녹취록이나 실체 없는 공천 개입 주장 두 사안 모두 시체 없는 살인사건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보입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1차로는 이준석 김영선 간의 불발된 공천 밀실 거래였고 2차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뒤흔들어야 살 수 있는 세력에 의한 김건희 마녀 사냥이며 윤 정권 임기 단축과 탄핵을 위한 정치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료를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권의 아주 주요 인사입니다. 같이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참 비유를 하더군요. 이게 하나의 막장 드라마, 막장 시리즈 연속극 같은 건데 이번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천 개입 논란이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의 신작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서 김 여사는 마녀로 분하고 명태균이라는 인물은 광폭 책사, 이준석은 교활한 정치상, 교활한 정치 상인, 김영선은 타락한 귀족 또는 배신한 귀족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녀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관객은 흥분하죠. 이게 문명국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저도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김건희 여사를 마녀화하면 할수록 대정은 흥분하고 막 펄펄 뛰고 민주당은 그걸 즐기고 있고 이걸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삼아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범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국정농단이라고 물어붙이는 이게 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유정 대변인 원내대변인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또 전제를 깔죠. 국정농단이자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은 뭐라 했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되면 당연히 확인이 되면 이게 범죄 행위로서 될 수가 있고 국정농단으로 또 거론이 될 수도 있겠죠.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되면 그런데 기정사실하는 거예요. 이게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다시 정치 카페를 보시겠습니다. 야권의 탄착점은 뭡니까? 탄핵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중형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절박하죠. 사법 리스크라는 현실은 그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 조기 타도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라는 초조감을 불러일으키고 탄핵 추진이라는 막다른 길로 안내하는 형국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워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김 여사 공천 개입을 떠들고 있어요. 특정 사건에 김건희 이름 석자만 갖다 붙이면 대중이 혹 하니까 기승전 김건희
식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을 공천한 것이 윤 대통령이었을까요? 김건희 여사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대표 윤 대통령이 말을 섞지도 않겠다고 했던 이준석이었어요.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2024년 올해 4월 총선에서 김 여사가 지역구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올해 4월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었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일십했던 한동훈이었어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실제로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마녀 사냥만이 정권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탄핵 세력들에 의한 정치 공작, 정치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